돌고 있어. 자, 오늘은 기둥과 보 접합부 RC 구조의 기둥과 보 접합부의 철근 정착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보고 이건 기둥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걷어고,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공구리를 치면은 여기까지 칠 거예요. 이렇게 치고, 이 기둥 철근은 하부 철근이 여장 길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음에 상부 철근이 내려와서 조인이 돼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친 다듬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LDH부터 저 어깨 길이, 걷어에서 보까지 철근이 묻힘 길이, 우리가 LDH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길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LDH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에 이렇게 철근이 묻혀 있으면 여기서는 T, 인장으로 당긴다, 그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장으로 당기는 길이에, 인장으로 당기는 거리에, 강도에 안 빠지려고 하는 부착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 LT. 요거를 갖다가 얼만큼 묻혀야 이게 안 빠지느냐. 요거 식이 우선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여기서 당기는 힘과 여기서 당기는 힘이 같으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 부착은요, 루트 FCK 곱하기 LT 곱하기 이 철근의 둘레 파이 D, 그죠? AS 4분의 파이 D 자승, 철근의 단면적 곱하기 철근의 항복 강도 FY, 이 식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파이 날라가고 D 하나 날라가고, LD는 우리가 이제 요게 필요한 거니까 묻힘 길이 4분의 루트 FCK DFY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는 루트 FCK분의 0.25 FYD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식이 이렇게 되니까. 요게 묻힘 길이라고. 이거와 이거의 식이 같아지는 묻힘 길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갖다가 지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탁 오잖아요. 충격 계수가 있다고, 임팩트 계수. 그 충격 계수를 우리가 합산을 해줘야 돼. 그 충격 계수가 우리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력학에서 충격 계수 I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2H분의 델타,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충격 계수는. 근데 H는 충격 주는 거리인데 우리는 거리가 없다고 보는 거지. 이게 0, 그럼 이게 2가 될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0.4를 보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2.4. 여기다 2.4를 곱해버리면 0.6 D FY 루트 FCK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묻힘 길이죠. 그죠? 그런데 LDH는 0.6 dBFY 하면은 이 기둥이 모자란다고 차고 나가야 돼, 여적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 기둥을 하염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 갈고리를 둡니다. LDH에서는 표준 갈고리 12dB를 두는 것이 충격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죠. 그걸 해줌으로 해서 LDH는 표준 갈고리를 수반한다. 근데 우리가 표준 갈고리를 넣었을 때 기둥 일벽에서부터 표준 갈고리까지의 피복 두께, 이게 70이 넘어가면 보정을 해서 또 조금 줄여주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철근이 힘을 받아가지고 쳐질 때는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거를 70 정도면은 방지를 해준다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0mm 이상, 70mm 이상일 때는, 다시 한번 써봅시다. LDH는 0.25 DFY 루트 FCK 곱하기 0.7이 되겠죠. 고정계수. 이거는 70mm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50mm인데, 수평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기둥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건 50이 충분히 충족될 겁니다. 이 철근이 묻힌 길이 여기 LDH니까. 여기서 여기는 70이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326.316이 나올 거예요. 326.316mm. 한 330 해주면 되죠. 330.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LDH가. LD도 잘 지켜지고, 저 LS 기둥의 이음 길이도 잘 지켜지고 다 잘 지켜지는데 LDH가 잘 안 지켜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LDH가 잘 안 지켜지는 게 중요합니다. LDH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LD. 여기서 요 길이죠. 여기서 요 길이. 이걸 도프철근 길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그럴 거예요. LD는 아까 그식 따라 0.6 D, FY, 루트 FC K. 여기는 보정 계수를 알파, 베타, 감마를 해줘야 돼. 그리고 또 보정을 또 한 번 해야 돼. 보정 계수.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위치 계수. 우리가 볼을 이렇게 치면 공구리를 이 상부철근이 우리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300짜리 볼은 거의 없어요. 500, 600, 막 700, 400 이렇게 되지. 300 이상일 때는 300mm 이상일 때는 보정을 1.3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공구리를 이렇게 쳐나갈 거 아니에요. 쳐나고 바이브레타로 바이브레팅을 막 하면은 이 철근이 떠버리거든. 위로 많이 뜨는 건 아닌데 조금 떠요. 그래서 제 위치를 벗어나니까 1.3을 또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차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뭐 가볍게 살금 도막계수.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감마는 굵기계수. D19mm일 때는 0.8, D22mm 이상일 때는 1.0. 이건 뭔 얘기냐면, 철근이 가늘으면은, 콘크리트 부착 응력에 유리해요.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늘 철근을 같은 철근량이라 할 것 같으면 2개, 3개씩 써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0.8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1.3이네. 그죠? 요 폭이 600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 이상이니까 1.3. 요거는 1.0. 요것도 1.0. D25mm니까. 그 다음 여기 보정 계수는 뭐냐면, 실제 백은량. 그 다음에 소요 철근량. 이게 설계량. 이렇게 돼서 곱해주는 건데, 실제 이제 구조 설계해가지고 소요 철근량이 7대 한 반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8대를 쓰거든? 그럼 결국은 이것은 7.5에 8이 되겠죠. 나눠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 양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무시하고 요거는 또 떴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나올 겁니다. 1441.07mm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요 앞에 라무다라고 이게 붙여 있는데 콘크리트 계수죠. 경량을 썼을 때는 0.85. 일반 보통 콘크리트 썼을 때는 1.0. 근데 뭐 경량은 잘 안 쓰니까 그래도 요건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LD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LD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식이냐면은 약식이라 약식. LD 엄밀식이라고 있어요. 엄밀식. 이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개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하나 써도 되는 거죠. 2개 중에.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0.9 D, FY, 루트 FCK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KTR 플러스 C, DB 두께 곱하기 보정계수. 요 식이에요. 요건 뭐냐면 요 KTR이 중요해요. 다른 건 다 똑같고 요거 0.9만 틀려. KTR은
여기 전단근이 들어가잖아요. 이 주근의 전단 스트럽이 후여 막 감고 있잖아요. 300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빠질 거라고 전단근의 효과를 보니까. 그래서 그 개수를 여기다가 좀 넣어줘가지고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정착에 이로움을 좀 두는 거지. 이거는 식이, 이거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40, AS. 그 다음에 철근 구름 집게. 철근의 그, 개수 곱하기 스트럽 간격 300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이번 AS는 전단근의 철근량이죠. 그러면 40 곱하기 전단근이 2 곱하기 71.3. 근데 N이 4대 들어갔어. 4대 곱하기 300. 주근이 4대 들어갔으니까 300. 예. 그러면 그게 얼마 나오냐면 7.13이 나올 거예요. 7.13. 그 다음에 이 C가 문제인데 C는 이렇게 4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400이고. 그럼 딱 요 철근과 철근의 간격이라, 이거의 반. 이 400 빼기 양쪽에 40, 10 빼고 요 철근 굵기 빼가지고 나오면 요게 반.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45.83 나오네. 계산해 보십시오. 83. 요게 C1이야. 45.83. C2를 또 해야 돼, 2개. C2는 여기서 여기까지. 외벽선부터 철근 중심까지. 요거는 뭐 하나만 하면 62.5겠죠. 62.5. 25mm니까. 이 중에 적은 거를 쓰는 거예요. 62.5. 62.5는 40 플러스 10 플러스 25니까 12.5. 더해주면 62.5지. 그지? 이거 2개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왔네. 7.13 더하기 45.83 나누기 25로 하면은 요거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118이 나오네요. 2.118. 이거는 항상 2.5보다 적어야 돼요. 2.5보다. 만약에 이게 뭐 6, 7씩 막 나올 때 많거든요. 죽은 개수가 많으면. 스트럭 간격이 좁지. 죽은 개수는 좁고 스트럭 간격이 좁을 때는 이게 막 7, 5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2.5 이상을 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2.118. 요건 2.118. 보존 개수는 아까랑 똑같이 실제 배근량, 소요량하고 비율 따져갖고 집어넣고.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1063, 11mm가 나와요. 그럼 아까 약산식으로 했을 때 1400 나왔는데 이건 1000 정도 나오니까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맹점이 있어요. 현장에서 철근 배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이 위치에 올 수 있겠냐 이게지. 스트럽이 걸어가지고 이 보는 큰 보 작은 보 만나야지 저쪽 가서 또 기둥하고 만나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근의 위치가 많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이런다고. 그 현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스트럽이랄 것 같으면 주근은 여기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는 하부는 좀 맞추기 쉬워. 근데 하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상근이 이렇게 와서 그냥 135도 갈고리 훅 이렇게 채워서 그냥 표시만 낸다고. 이거는 주근을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스트럽이. 그래서 저식은 사실은, 엄밀식은 사실은 현장에서 맞지가 않는 거라. 근데 이론상 저렇다고 했으니까 모든 시험은 또 이 엄밀식에서 난단 말이에요. 되게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근데 현장은 안 맞는 거지, 저게. 요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저거 엄밀식을 써먹으려고 같으면은 스트럽을 갖다가 정확히 제 위치에다가 넣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딱 제 위치에. 근데 스트럽은 전부 가공장에서 딱 정확한 길이로 계산해갖고 오고, 주근은 들어갔다 나갔다 밑으로 갔다 올라갔다 현장에 맞춤이 되다 보니까 스트럽을 갖다 정확히 맞춰서 할 수가 없다고요. 딱 보 하나가 딱 떨어져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그 보만 딱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엄밀식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차이라. 그럼 요것도 LD 됐고,
그 다음에 LS가 문제인데, LS. 이거는 기둥 정착길이죠. 이 정착길, 이거 현장에서 잘 되고, 너무 오바로 잘 되고 있어요. 요것도 외워야 되는데, LS는 1.4 FY분의 루트 FCK 해가지고, 마이너스 52를 해가지고, 곱하기 DB를 곱해. 그 다음에 LS 미니멈은 0.072 DFY라 0.072. 요거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요건 좀 계산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요것도 외워야지 뭐.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까지 다 공부하기는 너무 공부량이 많고 이건 저 연구원들이 좀 하는 거고 우리는 요식을 따라서 쓰는데 요것도 뭐 외우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1.4 FY 해가지고 루트 FCK 마이너스 52 해가지고 DB 하면 이건 나올 겁니다. 1617 나오네, 이거. 저 보면. 1617.4mm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835mm. 요 이상만 써주면 돼. 규정에 의하면 요거 이상만 쓰기로 돼 있잖아요. 힘을 받는다, 압축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될 거예요. 기둥에서. 요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갈고리. 우리가 그 현장에서 좀 점검 나가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이게 철근입니다. 이게 이렇게 갈고리를 90도로 휘었어. 그럼 되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12dB라고 치는 데가 많더라고. 여기서부터지 여기 꺾인 부위. 요게 12dB예요. 여기 12dB. 요거 12dB 해서 철근 직경에 12 곱해가지고 이만큼 나오는 거. 이것도 그런 대로 아주 잘 지켜져. 이거는 뭐 가공장에서 알아서 맡고 오니까.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